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진행의 홍민입니다. 자, 저금리에 치솟는 전셋값이 실수요자들을 매매 시장으로 끌어모았는데요. 자,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사려고 도전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과열되면서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매든 일반 매매든 철저한 분석과 전략 없이는 자칫 손해보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맞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따라잡기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나만의 부동산 정보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지금부터 시청자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알짜 맞춤 매물 정보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오늘 그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상쾌한 기분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유럽의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미국의 워런 버핏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투자의 이제 귀재, 투자의 천재들이라는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읽고 또 읽고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자료를 그냥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울을 보라. 다시 말해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편승하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좀 냉정심을 가지고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냉정심을 가지고 상담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대표님의 정말 알찬 그런 상담을 들어보기 이전에 자, 먼저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고 이슈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록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6월 1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 뭐 이런 어떤 공시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6월 1일자 오늘 날짜로서 지금 다 공시가 됐어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 알림이라는 사이트 가면은 다 이제 공시가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2015년 개별 공시지가 올해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 6월 1일 대비 4.63%가 올랐어요. 그래서 4%대로 올랐고 세종시가 1등입니다. 세종시가 21%, 제주가 12%, 울산이 10%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세종시가 정부 종합청사 이전을 하면서 개발 호재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분양도 많이 했고 상가 분양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종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시행사들, 건설사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행정기관 이전을 해서 2014년, 2015년에 땅값 상승률이 최고고요. 네. 이후에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가 지금 전원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학교가 7곳, 단과대가 10개에서 17개 학교가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 수요들이 많이 가세를 했습니다. 5억 한화로 5억 이상이면 이제 영구 투자 이민을 제를 해서 영주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가세를 하면서 제주도 부동산이 화랑세를 많이 띄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어보고 갈 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가 있고 일산 서구가 있는데 전국에서 딱 두 군데가 집가가 하락을 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비사업,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뉴타운이 제대로 가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뉴타운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집가가 하락을 했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8%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보유세, 재산세라 그러죠. 재산세. 오늘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7월 말일까지는 건물분에 한해서 재산세를 내고요. 9월 15일부터 9월 말일까지는 토지분에 한해서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보유세 상승률이 한 4%에서 7%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이제 열람을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30일까지 심사를 해서 2%, 3%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많이 화랑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273대 1. 그래서 우남역 푸르지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분양을 해요. 6월 8일 날 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하는데 이게 최하 100대 1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하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시장은 계속 화랑을 띨 것이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584대 1, 거의 로또 수준이죠. 600대 1입니다.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 600명이 경쟁을 해서 아파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과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남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730만 원.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벌써 2천만 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첨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요. 1억이 붙기 때문에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 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6월 8일 날 청약을 하고 2017년 10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청약 시장이 과열돼 있지만 2017년 10월 달에 많이 입주를 하거든요. 우남역 푸르지오뿐만이 아니고 이때는 가격이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한꺼번에 3만 세대, 4만 세대가 쏟아지면 위례신도시도 2017년에는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장에 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뭐 1년이 더 가니 파크 하버신가 뭐 그분은 40%가 폭락을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내년까지는 장이 같이 가는 거 유동성 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남 유니온시티 같은 경우는 7대 1, 동탄 같은 경우도 뭐 38대 1에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광주 태전지구라고 있어요. 광주 태전지구. 광주 태전지구는 미달이에요. 천안도 미달입니다. 이런 지역은 단기간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광주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원 선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1,050만 원, 1,100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고분양가 때문에 미달이 된 겁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3개월 연속 만 건을 넘으면서 12,000건, 지금 12,200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2,200건에서 12,800건 공식적인 통계는 오늘 저녁 때나 나올 것 같아요. 12,000건을 넘으면서 올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통계를 낸 이후로 10년 만에 지금 최다로 거래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이 한번 어떤 커브가 있어요. 상승 커브가 있으면 그게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분양도 이제 많이 당연히 줄었겠죠. 미분양 같은 경우가 한 9,000세대 줄었어요.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가 한 달에 6, 7% 정도 줄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내년 말이면은 미분양 주택이 한 채도 남지 않고 거의 다 소진될 것이다. 물론 1층, 2층은 남겠지만 로얄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분양이 거의 남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공시 가격과 더불어서 분양시장도 좀 화랑기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신중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전화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0251-010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인천 연수구 선악동 네. 407-4번지 네, 그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네, 그 투자 가치와 네. 미래 그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상가를 좀 보고 오셨는데 직접 가보셨나요? 예, 예. 네, 혹시 몇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까? 5층이요. 네, 언제 세워진 건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 여기에 시가지 조성이 된 지가 네. 한 20년 됐어요. 네, 좀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매매가는 얼마던가요? 23억 4,500만 원이요. 네, 23억 4,500만 원이고요. 그 임대료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얼마 정도 예, 예. 나오는지. 네,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증금이 한 1억 한 5천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임대 수입은 한 월 1,500 정도요. 네, 자 이렇게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저희에게 정보 잘 주셨고요. 자 이제 서기석 대표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네, 대표님. 네, 시청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3억 5천만 원이라고 시세가 예, 예. 23억 5천만 원이고 1층하고 2층 어떤 세입자 내역은 어떻게 되죠? 1, 2층은 상가고요. 예, 3층, 4층은 원룸, 예, 5층은 고시텔로 돼 있어요. 5층 고시텔이요. 예. 월세가 1,500만 원이면 관리비 포함인가요? 관리비? 관리비 별도입니까? 예, 관리비 예, 포함입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예, 관리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입지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선악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밖에 안 걸리네요. 네네. 선악역이고 여기 선악 경기장이 있고 위쪽에 문학 경기장이 있고 남동 IC에서 뭐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나요? 15분 걸리나요? 예,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한번 제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봐보면 이게 지금 2종 주거 지역이죠. 예, 예. 2종 주거 지역이고 이 대지가 몇 평인가요? 대지가? 161평이요. 대지가 161평. 건평은요? 건물 평수는 84평으로 돼 있어요. 한 층이. 한 층이 84평이니까 5층 건물인가요? 예, 예. 그러면은 한 4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백- 지하 있고요. 지하. 아, 지하도 있고요. 지하가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상가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수역 건물 이거 맞으신가요? 수역 건물? 네, 맞습니다. 2층에 뭐 소주방 있고 이러네요. 예, 예. 5층에 고시원인데 이게 그 소방시설 돼 있나요? 5층 고시원이. 예, 예. 아, 소방시설 돼 있어요. 그럼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겠네요? 최근에. 5층 주인이 최근에 바뀌었죠? 임차인이. 예, 예. 예. 그런데 1억 5천이라 그러는데 수협에서 보통 전세로 들어오는데 수협이 월세를 지금 하고 있나요? 수협이 예. 지금 3억 5천에 270을 그 월세로 하고 있는데 예. 보증금을 조정을 하고 월세를 더 이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수협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임대 기간이 네. 이제 내년 1월 달이 그 만기거든요. 네. 그 6개월 전 정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수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세로 이제 그 보증금을 많이 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다시 지도를 한번 띄워서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61평이면 나중에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재건축을 했을 때 다시 부시고 20년 됐으면 다시 부시고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그런데 네. 32억 정도, 32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얼마라고 그러셨죠? 23억 5천이요. 23억 5천. 23억 5천이면은 이게 평당가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1,500만 원. 이쪽 시세가 1,500만 원 정도 가나요? 그 대지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과 공실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수익률과 공실. 이 지역에 공실은 없는 지역인가요? 글쎄요, 공실은 네. 그 남동공단도 좀 가까이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이게 지금 남동공단이죠?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지하철역이 벌써 가깝잖아요. 네. 인천대가 벌써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에 있거든요. 네. 22억을 지금 투자를 하시면 1,500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7%예요, 7%. 수익률이 7%면 수익률은 조금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면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세요. 공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근데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률이 5%대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협이랄지 키 테넌트라 그러는데 핵심 임차인이 나가버리면은 공실이 발생을 하니까 공실률을 꼼꼼히 타져보고 이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데 공실률이 발생을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7%면 서울 시내에서도 7%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보다는 입지가 조금 빠지는 지역이에요. 인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에서 8% 정도 나와야지만이 되는데 공실이 발생하는 순간 5%에서 6% 초반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실률을 체크하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도 가능성이 있는데 7%가 꾸준히 난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수는 있는데 10년 뒤에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파실 때 누가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매도 가능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라 그러면 매도가 돼요. 그래서 공실률을 체크를 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그 역 주변이 이제 역 주변이 갈수록 발달을 하고 문학 경기장도 가깝고 하니까 이 지역 자체는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2종 주거 지역인데 아마 3종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3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뭐 변경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2종 주거 지역에서 3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입지적으로 볼 때 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하에 7%라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입하는 전략. 하지만 좀 공실이 발생을 한다면 수익률 편에서 조금 더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연결해서 바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시청자님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예, 저는 이제 그 야탑에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네, 전세 가격이 이제 주변에 시세가 다 올랐다고 전세 가격을 좀 올려달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꽤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자, 어차피 이게 계속 오를 거면 또 나중에를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보태서 그 구매를 하는 게 나은지 네. 이쪽에다가 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택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단지 안에서 예, 네. 그렇죠. 아, 이 지금 단지 안에서.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3천에 있고요. 네. 매매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면적은요? 면적은 지금 26평이고요. 네. 네, 26평이고 전세 가격을 지금 한 2억 7, 8천 선으로 다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좀 올려달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2억 7, 8천까지 이제 전세 가격으로 올리는데 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좀 차라리 구매를 해서 보는 게 나을지 좀 판단을 못하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세 금액이 날로 올라가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자, 매매를 좀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쪽 지역에 야탑동에 그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화마을 2단지고요. 네. 예, 매화마을 2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 잘 주셨고요. 지금부터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24평 거주하신다고요? 26평. 26평. 예, 예. 지금 현재 시세하고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세가 제가 지금 2억 3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조만간 8월 만기인데 2억 한 7천까지 올려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을 알아보니까 한 3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 이제 있는 게 맞지 않으면 좀 대출을 받아서 네.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나을지 좀 판단을 못하겠어요. 2억 7천이면 한 5천만 원이면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전세 끼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매화마을 주공 1단지하고 주공 2단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가 1단지 쪽에는 있다가 네. 그게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1단지가 조합이 지금 설립이 됐거든요. 예, 조합이 설립이 됐고 이게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됐어요. 아, 추진위원회가 예. 설립이 돼서 하다가 좀 예. 이게 유야무야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네, 이유 네, 자체는 이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뭐 현대 아이파크나 이런 거를 센트럴 아파트 이게 이 아파트가 신축이죠. 이 아파트는 그렇죠.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이렇게 뭐 입주한 것 같은데 이 아파트가 1,800만 원이에요. 3.3제곱미터당.
예. 그런데 이거 야탐역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입지 자체가. 1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도 적어요. 단지수 500세대밖에 안 돼. 이건 한 1000세대 되나요? 이 단지는?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1,800만 원인데 네.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면 1,800만 원이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고 이거 리모델링이니까 지금 20층입니까? 21층입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21층. 층수가. 21층이죠. 예. 21층이면 22, 23, 24, 3개 층을 이제 수직층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5년이 된 아파트에 한해서. 그러면 네네. 23층, 24층, 22층, 23층, 24층이 이제 기존의 골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 높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한 이 아파트를 적정 금액을 예상해 보면 1,700만 원 정도 선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26평에 얼마나 그러셨죠? 3억 2천이라고 했나요? 3억 예. 2천이면은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300만 원, 3.3 제곱미터당. 예. 1,300만 원이면은 이게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1단지가 2단지보다 조금 비싸요, 지금. 3.3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비쌉니다. 26평이면 예. 2,600만 원 비쌀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회인데 조합이 설립이 될 거예요, 아마 1년, 2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이 예. 되면 이 아파트도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추진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3, 4년 투자하기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면은 아파트가 20년 돼서 노후화 됐죠. 25년, 네. 30년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적률이 200% 정도 되거든요. 21층이니까. 예. 용적률이 200%에서 250%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거 여의도 용적률하고 똑같아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하면 10억이 넘어가지만 여기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 6억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3, 4년 보시고 거주하시면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방배동 3인 아파트 29평짜리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파는 게 좋을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살고 있고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방배동의 3인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29평이라고요? 29평 거주하시면 이게 매매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7억 정도 됩니다. 매매가 치고 전세를 이거 놓게 되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억 5천 뭐죠? 3억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3억에서 3억 5천이죠. 네네. 이게 지금 81년에 지금 입주를 했고요. 네. 408세대입니다. 이게 408세대. 408세대고 매매가가 29평 기준 했을 때 한 8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7억이요. 7억 정도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네. 이 방배 3인 아파트를 한번 보면 이 바로 맞은편에 이제 방배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네네. 방배 3인 아파트보다 방배 경남 아파트가 속도가 빨라요. 재건축 속도가. 네. 그래서 이 방배 3인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지만 이 재건축이 빠른 반포 경남 아파트보다 추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합 설립까지 가려면 한 4, 5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옆에 네. 바로 옆에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바로 옆에 방배 5구역 있고 위쪽에 보면 방배 3구역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까지 입지도 좋아가지고 예술의 전당까지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7억 5천에 지금 전세가 3억 5천이면 3억 5천을 투자를 해놓고 4년 5년을 가야지만이 조합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역 지정이 2011년에 됐거든요. 2011년에 됐는데 2015년 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이 가야지 조합 설립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재건축 추진을 하기까지의 속도가 너무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전략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돈 되는 부동산과 투자 유망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벌 출구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 30명 접수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